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공산 정권이 이제 집권해 있던 나라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가지고 민주공화국이 들어섰는데, 과거 집권 세력이었던 공산당도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치가 바뀌었죠. 여당과 야당들이 국회에서 투닥거리는 사이에 정권 교체로 기대를 한 몸에 모으며 출발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 정책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민생은 파탄에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날리면 국민들이 쪽팔려서 어쩌나 싶을 상황에 결국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의결했었죠. 국회의사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고, 국회 밖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위대와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대치하면서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대범한 결단을 내렸으니 계엄령을 발령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겠다는 겁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동반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자 의원들은 끝까지 버틸 심산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계엄군은 탱크로 국회의사당에 포탄까지 날리는 초강수를 두었고, 불길에 휩싸인 국회의사당으로 군대가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으로 사태는 막을 내렸어요. 이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은 없던 일이 되었고,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며 제대로 전권을 쥐게 되었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었어요. 많은 보수우파들이 우리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부러워하실 듯한 이 사건은 본 게시탐정이 지어낸 예화가 아니라 바로 1993년에 러시아 헌정위기라는 사건입니다. 공산체제의 소련이 해체되고 옐친을 대통령으로 하여 새로 들어선 러시아 연방이 옐친의 경제정책 실패로 말아먹을 위기에 놓이자, 국회, 이때 이제 공산당이 좀 의석이 많았어요.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고, 그에 맞선 계엄령으로 국회를 갈아버리고 탄핵을 밀어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계엄군의 탱크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에워싸고 의사당 청사에 포탄 사격까지 가했습니다. 또 보시면은 백주대낮에 벌어진 계엄령으로 불길에 휩싸인 러시아 국회의사당. 이 러시아 국회를 보고 이제 러시아 최고 소비에트라고 하는데, 소비에트라는 말 자체가 이제 회의, 평의회 이런 걸 이제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러시아 국회의사당의 모습은 말 그대로 러시아 민주주의의 말살을 상징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러시아가 민주화가 못돼서요. 또 보세요. 국회에서 자기 모가지 날리게 생겼으니 대통령 탄핵, 공수부대, 대테러부대, 장갑차, 전차를 통해 국회를 공격한 대통령이 있다. 윤석열이냐고? 1993년 10월 4일 자유민주주의자 보리스 옐친이 벌인 일이다. 경제를 박살낸 대통령이란 점도 비슷하다. 1993년 10월 4일의 러시아 헌정위기와 2024년 12월 3일의 윤석열 계엄령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이제 소련의 잔재를 말살하고 더 이상 과거 러시아 혁명 때처럼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버리고 싹을 잘라버린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우리나라 보수파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외치고 아멘 할렐루야를 부르시겠습니다마는, 역사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 옐친 치하의 러시아가 어떤 거렁뱅이로 전락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공산체제의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버린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소련 해체 후에 막 돋아나려 했던 자유민주주의의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버린 사건이기도 했어요.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부르짖던 바로 그 대통령에 의해서 말이죠. 1993년에 이 사건 이래 러시아는 30년 넘어가는 지금까지, 32년이죠. 지금까지 민주화가 되지 못했어요. 현 대통령인 푸틴이 명군인 것과는 별개로 권위주의 체제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독재 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푸틴이 유능한 사람이라서 알거지 상거지 신세였던 러시아를 먹고 살게 해놓았습니다마는, 업적과는 별개로 그 나라 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만 아니면 자동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랍니까? 오늘날 이 나라 보수파들이 입 주디만 띄면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사실상 그 열매는 자유민주주의를 뿌리 뽑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가 나오는 게 아이러니한데, 1993년의 저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에 맞서 옐친이 국회 해산을 선포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었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것은 군대를 동원할 만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왕도 아니고 대통령이 바뀌는 게 무슨 국가 비상사태일 턱이 있겠습니까? 2024년 윤석열의 계엄령도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군 통수권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만은 그 권한도 적법하게 쓰여야만 비로소 권한 행사인 거예요. 계엄령은 전시, 사변 및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 12월 3일에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적법하지 않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걸 직권남용이라 그러고 게다가 그것이 무력을 동원하여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내란 아닙니까? 형법 제87조에 정의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형법 91조에 의하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헌법기관의 첫 번째가 국회예요. 두 번째가 대통령이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됩니다.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계엄령을 발령해서는 헌법이 정한 대로 국민 주권을 대변하는 그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막아서고 계엄 포고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한다는 거. 제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조항을 집어넣고 있었으니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뭡니까? 대통령이 이미 권력을 다 쥐었는데 어떻게 내란을 성립할 수 있냐? 그런 아메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권력자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친위 쿠데타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필요시 공공복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본질적인 것은 침해할 수 없다고 되거든요. 이 말인즉슨 예를 들면 전염병 환자를 일시적으로 격리 수용해가지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족쇄를 채워놓거나 침대에 묶어놓는 등의 짓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정치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전시, 내란, 사변 및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의 주도로 사태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령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 즉 국민 주권을 대표하는 국회의 기능은 정지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 1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 국민들의 투표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의 존재는 신성불가침입니다. 국회가 무력화되는 순간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고 국민 주권은 사라지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게 되는 것이니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군 통수권도 이거를 침해하려 드는 때부터 말 그대로 불법이자 내란이 되는 겁니다. 국회에는 대통령을 탄핵할 권한이 있어도 대통령은 국회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의 계엄령이 내란이 아니라고 입에 개거품 물고 나불대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국회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강요들 얼마를 탄핵해가지고 밀어내고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말살하려 들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쪽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것이면 저쪽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처음부터 황제가 아니었죠? 원래는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이 폐지된 공화정 프랑스였는데 전쟁 영웅으로 인기를 끌어가지고 통령에 취임했고 쿠데타로 의회를 무력화시킨 후 개헌을 해서 공화정을 폐지하고 황제에 등극한 거죠. 나폴레옹이 훌륭한 황제였는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가 황제가 된 후 수많은 전쟁으로 프랑스가 도탄에 빠지고 민생을 말아먹은 것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그걸 막을 의회가 무력화돼가지고 더 이상 프랑스 국민들을 지켜줄 수 없었다는 것도 말이죠. 나폴레옹의 천하가 끝난 것은 그가 전쟁에서 패해서 물러난 후였습니다. 이후에 잠시 왕정이 회복됐다가 다시 공화정이 된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친척 조카뻘 되는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삼촌 따라 황제가 되고 싶었던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의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면서 의회를 무력화시켰어요. 처음에는 임기를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헌을 했다가 끝내 공화정을 폐지하고 황제에 등극해서 나폴레옹 3세가 됐습니다. 역시나 황제의 독재를 막을 의회가 무력화되자 프랑스는 전란의 세월을 보냈고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가 패해서 포로로 잡힘으로 퇴진하고서야 다시 공화국이 회복되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역사적 판례를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유명한 로마 제국도 처음에는 로마 공화국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공화정이 제국으로 변한 건지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카이사르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인 것 정도만 알려져 있지요. 카이사르가 죽고 오랫동안 내전을 치르면서 로마가 피폐해지는 와중에 내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원로원의 1인자인 프린캡스 세나투스란 직책을 거머쥐게 되는데 이 사람은 카이사르 이전으로 공화정을 복원한다는 선언을 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비상대권을 원로원에 반납하고 심지어 프린캡스 세나투스 직책까지 사임합니다. 이렇게 다 내려놓는 행보에 감동한 원로원은 그에게 존엄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내리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다 내려놓을 테니 딱 2가지 권한만 주세요라고 요구했어요. 로마 군단 지휘권과 호민관 특권이었습니다. 귀족들을 대표하는 원로원과 평민들을 대표하는 민회로 로마의 권력이 양분되어 있었고 원로원의 대표가 집정관, 민회의 대표가 호민관이었는데 호민관에게는 원로원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입법권과 사법권, 원로원의 법률안도 씹어버릴 수 있는 거부권, 호민관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반역으로 규정되는 신체 불가침권, 이런 엄청난 권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만 없을 뿐이고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한이야. 입법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 권한으로 원로원에 맞선 호민관이 없었던 이유는 어차피 이들은 호민관 임기 후에 원로원 귀족이 될 사람들이기에 원로원과 척을 지을 필요가 없었고 원로원에 맞서서 호민관 특권을 사용하려 해도 원로원 최종 권고라는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짤없이 잡혀 죽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평민들을 위해 원로원과 맞섰던 그 유명한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가 바로 그렇게 최후를 맞았었죠. 그러니 역대 호민관들은 그 막강한 권한을 상징적으로만 갖고 있고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는데 아우구스투스가 그 호민관 특권을 로마 군단 지휘권이라는 군 통수권과 함께 갖게 되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초월적인 통치권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원로원이 견제할 수 없는 입법권과 사법권, 그에 덧붙여 군 통수권이 합쳐지자 이때부터 로마 원로원은 있으나 마나 한 기구가 됐어요. 그 순간부터 수백 년을 이어온 로마 공화정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볼 때 공화국이 제국으로 변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독재로 변하는 것은 국회가 무력화되는 순간부터입니다. 보세요. 김용현 탱크 발언, 계엄군은 실탄 1만 발, 탱크로 밀어버려, 블랙호크 헬기 12대, 군차량 107대 투입,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등 국제전을 유도, 내란죄 수사 중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단서가 잡힌 건 처음이다.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야, 남침 유도설이 팩트가 될 뻔했네. 떠보세요.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봉쇄하고 실제 체포조를 운영, 국회 봉쇄,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들 수거 대상으로 표현했다.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판사, 공무원들을 수거 대상으로 처리해버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날 국회의 계엄 해제 없이 그대로 받들어 시행되었다면 과연 그때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겠습니까?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걸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의 뜻이 뭔지부터 아셔야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탈린의 공산체제와 싸웠다고 해서 히틀러의 나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건 절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